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란 투리스모를 일단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란 투리스모가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기대가 있었던 영화는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그 게임이 원래 있죠. 그 레이싱 게임. 이게 게임이긴 한데 말하자면 그 무슨 스토리 액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임. 가령 영화로 치자면 뭐 이 영화가 미 게임 원작으로 니드 포 스피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좀 약간 과장이 섞여 있는 도로를 질주하는 일종의 액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란 투리스모는 실제 그 사실감을 굉장히 높이는,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이 영화는 스토리도 특별하게 없는 영화 그 게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사실 저도 뭐 게임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근데 뭐 이 영화는 나름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실제 인물이죠. 잔 마든버로라고 하는 영국의 레이서인데, 이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영화에서 얘기한 시뮬레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진짜 드라이버가 됩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를 대략 보면 지금 2011년도에 그 닛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테이션 GT 아카데미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실제 프로 레이서가 될 기회를 얻게 되고, 라이선스를 따고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2012년도에 이 내국 이런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 사실 레이싱 대회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내에도 유명한 르망 레이스에 2013년도에 24시간 레이싱에 참여를 합니다. 르망 레이싱도 나름 급이 있어가지고 이 실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잔 마든보로가 이렇게 탑 레이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프로 레이서로 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그 프로 레이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로 레이서 그 테스트 드라이버 같은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데, 어쨌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실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구석 레이서에서 실제 레이서가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사람의 좀 그 만화 같은 스토리를 정말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는 게임과의 접속성이긴 하지만 게임성에 있는 그 원작의 분위기를 사는데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휴먼 스토리에 가까운 일종의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역대 게임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고, 국내에서는 레이싱이 이제 프로레이싱이라고 하는 스포츠로서 그렇게 인기가 높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국내의 이 평론가들이 지금 별점을 해준 분도 적은 것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가에서 뭐 잠깐 추석 영화 등장 전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역대 최근에 만들어졌던 걸작 레이싱 영화라 하면 역시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켰던 포드 V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죠.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흥행작으로 치자면 좀 과장이 좀 심하였지만 드리븐 시리즈가 드리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레니 할린의 영화인데, 당시에 이 세계적인 흥행에 비해서 국내에서 좀 유독 흥행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뻥으로 말하자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10편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영화는 일단은 이, 이 실제 인물인 잔 마든버로의 일생을 다루고 있고, 이 2013년도까지 르망 레이스에 참여하는 내용까지 정도가 아주 입지전적인 드라마틱했던 이 3년 정도의 시간을 갖다 주로 영화의 스토리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연출자 역시도 닐 블룸캠프인데요. 닐 블룸캠프가 최근에 좀 기복이 심했죠. 뭐 충격적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트릭트 9이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시움까지는 뭐 약간 반반의 평가였는데, 채피부터 필모가 별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X 같은 영화는 아예 뭐
평가를 못 받은 영화였는데 기적적으로 그란투리스모로 나름 흥행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진은 역시 국내에서 흥행 요소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아닌데 닐 블룸캠프가 이제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싱 팀을 이끄는 일종의 멘토 같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데이비드 하버가 전직 프로 그 레이서 미국 출신의 프로 레이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젠차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영국인 올랜도 블룸이 닛산의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주인공 역할을 아치 마데크위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신인 연기자이고요. 그다음에 데런 바넷, 게리 할로웰 등이 이제 조연으로 등장. 게리 할로웰이 이제 엄마 역할을 담당했고요. 이상원이라고 하는 한국계 배우,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엑스키티인가요? 엑소키티인가요? 그 시리즈에 출연하는 이상원 배우의 영화 데뷔작인데 극 중에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유저 중에서 이제 프로레이서를 데뷔하기 위한 그 중에 한국인 레이서가 한 명 있는데 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도 사실은 이제 국내에 모티브가 된 인물은 이정우라고 하는 실제 프로레이서가 일본의 그 우승을 하면서 이 그란투리스모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레이서의 길을 갖게 된 인물입니다. 이분의 서 모티브를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온 것 같다. 근데 뭐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이 아카데미 플레이스테이션 닛산 플레이스테이션 아카데미 레이싱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은 2015년이라서 시간적으로 약간 각색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영화는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한 드라마 구조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중간중간에 일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침 에데기라고 하는 배우, 이름 처음 보는 배우라서 잔 마든버로라고 하는 역할, 잔이라고 하죠. 잔 역할을 맡은 이 인물은 모터스포츠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만 현재 휴학생이고요. 상당히 이제 그란투리스모의 그 게임에 심취해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레이서를 꿈꾸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중간에 이 방에 붙어 있는 이 사진은 실제 이잔 마든보로의 실제 이제 그 인스타에서 가져왔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든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잔 마든보로가 이제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지금도 그렇고 뭐 헛소리를 하죠.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애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은 이제 그 레이서 휠이라 그 뭐죠? 핸들이 이제 도착해요. 게임용 핸들이 도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 역할로 이제 자이몬 혼수가 연기하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이몬 혼수는 현직은 이제 이 그 철도 관련 일종의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전직은 카디프 시티, 그러니까 배경이 이 웨일즈의 카디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카디프 시티에 이제 선수로 뛰었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뭐 대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실제 이 주인공인 잔의 아버지가 원래 이제 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뭐 근데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임해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리그를 오랫동안 전전했던 그런 선수라서 뭐 연봉을 크게 받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도 이렇게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동생이 잔에게는 한 명 더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둘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게임돌이 아들한테는 조금 기대치를 이제 적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도 안 다니고 좀 한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모든 인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 데이비드 하버가 연기하는 이 전직 그 레이서로 등장하는 잭 숄터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 잭 숄터 역시도 이제 그 자기가 전직 그 레이서이고 현재는 이제 메카닉 그 쪽에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제안을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실 뭐 후보군으로 보면 이 마케팅 담당 일을 추진하는 올랜도 블룸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봤을 때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인물로 나오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좀 영화적으로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빌런도 등장하는데 지금 이 인물이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 빌런이 몇진에서 이제 그 적대감을 드러내는 인물.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제 이
잭 숄터, 데이비드 함버가 연기하는 인물이 일하던 직장의 일종의 금수저 아들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감히 게이머 따위가 이런 세계에 뛰어들었냐 정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몇 번의 이제 혐오감을 좀 적대감을 드러내는 인물로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빌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영화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집요하게 괴롭힌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레이싱 할 때마다 좀 빈정상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잔이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란도 블룸이 닛산에 가서 그 올란도 블룸은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그 내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이 잭 숄터하고 달리 의견을 내부를 좀 달리하는 캐릭터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역시 빌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나름 마케팅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LS는 비즈니스맨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이 닛산에 가서 이 올란도 블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닛산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잔이 우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 온라인 그 레이싱인 거죠.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실제 이 닛산의 닛산 플레이스테이션 그 아카데미 레이싱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상원 배우가 나오네요. 가장 이제 팀에서도 이제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이 인물이에요. 맨 앞에 보이는 미국 출신의 캐릭터가 이제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브 코르티 아니군요. 네. 데른 바넷이 연기하는 인물이 가장 적대적인 인물이고요. 어쨌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까지가 전반부 한 30분 정도가 이제 영화에 시작한 다음 30분 정도가 이 잔이 꿈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뜻과 달리 어쨌든 계속 꿈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 역시 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영화 러닝타임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승리자가 돼가지고 실제 레이싱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르망 레이스인데요. 르망 24시간 내구성 레이스라고 하는 건 아주 옛날부터 이 유명한 레이싱이 되겠죠. 저 같은 문외한도 알고 있을 정도인데 그 알고 있을 그 이유는 이제 스티브 맥케이 나왔던 르망 레이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로 이제 아주 유명한 레이싱이고 현재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는 대회죠. 어쨌든 간에 영화는 이제 요 게임과의 접촉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적인 요소도, 그러니까 그란투리스모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 게임이기 때문에 영화의 디테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제작자, 이 게임의 제작자 자체가 그 레이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메카닉적인 요소들이라든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놓은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최근에는 뭐 일단은 콘솔 게임의 사양화되면서 요즘엔 좀 더 옛날의 과거의 히트의 명성을 뭐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뭐 유명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이런 시뮬레이터 레이싱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게임적 요소들을 갖다가 그냥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주요한 모티브로 이 주인공인 잔이 이 지금 자신이 게임에서 내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는 루트와 다른 레이스 코스를 이용해서 앞에 전반부에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후반부에서 게임에서의 그 실제 경기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 레이서가, 심 레이서라고 영어에서 불러요. 그 심 레이서가 실제로 이것을 이제 완성해 가는 얘기를 일종의 영화적 좀 복선을 깔고 계획을 풀어나가는 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제 위기도 겪게 되는데 레이스 참여하면서 이제 약간 그 어쨌든 이 잔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로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피지컬이 좋았던 인물인 것 같긴 해요. 탄탄한 좀 체격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게 레이서라는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또 강인한 체력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업이죠. 고독한 그런 일이라서 이런 이제 좀 경쟁 관계, 이런 견제들이 일어난다는 설정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악역에겐 금수저라는 배경처럼 좀 확실하게 금박을 입히고,
람보르기니를 주면서 이 지금 주인공의 차를 갖다가 압박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팀 내에서도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데이비드 하버가 연기하는 잭 숄터라고 하는 이제 감독은 일단은 점점 이 주인공 잔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는 인물로 이제 변화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변화의 상징은 이제 음악적 요소를 되게 차용했다는 측면에 좀 재미가 있는데 이잭 숄토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 이제 블랙 세버스의 노래를 갖다가 들으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때 들었던 음악이 이제 소니의 워크맨이에요. 구형 워크맨, 노란색 워크맨을 갖다가 듣는데 잔이 이제 계약을 따내고 일본에 가서 일본 닛산 본사에 가서 계약을 따내고 거기서 이제 선물로 소니의 이제 신형 워크맨을 갖다 선물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잭 숄토의 심경의 변화와 그들의 관계의 변화를 좀 설명해 주는데 게임 중에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메카닉들이라든가 이쪽에 게이머들을 좀 놀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이제 후반부, 중반부에 이 위기 상황, 기승전결이라고 처음에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뭐 되게 난코스라고 하는 레이서에서 이렇게 이제 큰 사고를 한번 거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실제로 그랬었나 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고로 인하여 여기 앉아 구경하던 관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자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만 결국 이걸 이겨내고서 이제 르망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우승까지는 아닙니다. 우승이 아니라 이제 자기 체급에서 3위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디움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실제 스토리의 얘기를 약간 좀 과장은 조금 했겠지만 뭐 나름대로 이 영화는 생각보다는 그 톤을 갖다가 막 억지로 막 올려나가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소소한 재미들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좀 나름 잘 살려서 잘 유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까 이제 음악적 사용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주인공인 잭 숄토가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 사바스의 음악을 자기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어요. 주로 패러노이드라고 했었던 그 음반이죠. 오지 오스본이 노래를 불렀던 그 음반을 갖다가 자기의 이제 레이스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의 이제 일종의 영혼을 달래는 음악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 잔의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로 그랬대요. 잔은 이제 그 케니지와 애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긴장을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의 이제 위기 상황, 이제 트라우마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후반부에 이제 이 잔이 그, 그 레이싱 과정에서 긴장을 심하게 하게 돼서 이제 일종의 멍한 거죠. 이제 트라우마를 거치고 나서 르망 레이스에 참여를 하니까 24시간 동안 참여를 하면서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잭 숄터가 이 음악을 툭 틀려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애니아의 오리노코 플로우나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서 놀리죠. 이제 그래서 정신 확 들게 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깨어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이제 농담 같은 장면인데 이 자는 90년대 태생의 실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케니지나 이 애니아의 음악을 듣는 건 좀 놀림감이죠. 그들의 이제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촌스러운 음악을 듣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갖다 이제 역전시켜서 이제 개그로 만든 장면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음악적 개그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화는 이게 6천만 불 정도의 규모의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싱 영화 중에서 뭐 분노의 질주나 이런 영화 보면 이제 CG를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영화를 되게 화려하게 만드는데 이 영화 오히려 좀 담백한 편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건지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작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연출 구도라서 어쨌든 원작의 정신을 좀 최대한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소니를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영화고 실제 인물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실성 중심으로 연출을 했고 그다음에 게임의 화면 구도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려고 애를 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의 그 뭐 르망 레이스까지 해서 다양한 코스라든가 레이스 같은 것들은 게임 장면의 내용들 같은 그런 구도들을 잘 활용하면서 영화를 만들어내서 아마 게임 팬들을 의식해서 연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빌런성을 약화시켜서 액션 스릴러로서의 요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만들고 이 휴먼 드라마로서의 잔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이런 성장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결국 이제 뭐 사실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슈퍼스타, 레이싱계의 슈퍼스타 이 정도까지 간 건 아니지만 입전적인 인물인 된 거죠. 최초의 인물이고 그런 파이오니아적인 면모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그런 재미있는 나름의 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상영관이 그 2D 영화관이 많지 않고 별로 2D 영화를 보지 이렇게 특수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의 상영 자체가 이제 보통 그 뭐야 포맷이 별로 많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특수관에서 봤는데 4DX는 아니고요. 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그런 특수관을 이용해서 볼 정도까지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영화 자체는 뭐 즐겁게 감상할 수만 있는 얘기고 오히려 좀 따뜻하고 편안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르망 레이스에 참여하는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 멤버들이 이제 다 일종의 이 플레이스테이션 아카데미를 출신한 레이서들로 팀을 구성해서 성적을 냈다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잘 만들어진 레이싱 그리고 휴먼 드라마로서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뭐 영화를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 영화를 뭐 좀 즐겁게는 감상하실 수 있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레이스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그란 투리스모에 대한 뭐 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